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주식 브로드컴, 티커는 AVGO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회사 이름은 브로드컴인데 티커는 왜 AVGO일까요? 이름이랑 코드가 다르니까 괜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로드컴은 사실 아바고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HP에서 분리된 반도체 부문이었는데 2005년 독립된 회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꿔 지금의 브로드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선 예전 이름의 흔적인 AVGO라는 티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마치 성은 바뀌었지만 어릴 적 별명이 그대로 불리는 것처럼요. 그 인수된 브로드컴 커퍼레이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회사는 199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의 교수와 제자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창업자 헨리 사무엘 리와 헨리 니콜라스는 세상을 더 빠르게 연결하자라는 꿈을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느리고 불편했는데 이들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술을 실제 시장에 내놓아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수님과 제자가 손잡고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이야기라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의 흐름, 아바고와 브로드컴이 만나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진 것이 지금의 브로드컴입니다. 아바고는 주로 휴대폰 통신칩과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강했고, 브로드컴은 네트워크와 초고속 인터넷 칩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겹치지 않다 보니 2016년 인수합병으로 힘을 합쳐 더 큰 시장으로 잡을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두 강물이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듯 각자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두 회사가 모여 더 큰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브로드컴을 이끄는 사람은 국탄 CEO입니다. 2006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필요한 핵심을 사와서 더 크게 키운다. 실제로 반도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 지금의 브로드컴은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IT 인프라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브로드컴은 원래 두 개의 회사에서 시작해 하나가 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자의 도정전신과 CEO의 공격적인 인수 전략이 합쳐져 지금의 거대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브로드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하는 드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 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선 통신 부품, 데이터 센터 저장장치 연결칩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의 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대기업이 쓰는 인프라 관리와 보안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가상화와 멀티클라우드로 유명한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 축이 크게 커졌습니다. 도로만 잘 깔아서는 교통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신호등, 내비게이션, 관제센터까지 있어야 흐름이 좋아지는데요. 브로드컴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네트워크와 서버를 빠르게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그 위에서 기업 IT를 운영하는 신호체계와 운영센터 같은 소프트웨어도 함께 가져가려는 것이죠. VM웨어 인수는 이런 그림을 완성하는 한 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브로드컴은 연결을 넘어서 이제는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인공지능 인프라와 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GPU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초고속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즉 저장장치 연결입니다. 브로드컴은 이 영역이 칩과 맞춤형 가속기,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에서도 AI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가 달릴 트랙과 관제 시스템을 함께 만든다가 이 회사의 현재 방향성입니다. 더 빠르게, 더 넓게 연결하자는 모토를 시작으로 지금은 그 연결 위에서 돌아가는 기업의 핵심 업무까지 책임지겠다는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배선을 잘 깔아주는 전기기사가 이제는 집 전체의 전력 관리 시스템까지 설계하고 운영을 돕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의 돈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2024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약 70%는 반도체에서 나오고 나머지 30%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칩과 기업용 프로그램 이 두 축으로 회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반도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보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 데이터 센터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칩, 그리고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를 관리하는 컨트롤러 칩이 대표적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칩은 서버와 서버 사이를 연결해 데이터가 꼬이지 않고 잘 오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교통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장장치 컨트롤러 칩은 데이터가 제자리를 잘 찾게 돕는 도서관 사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데이터가 흐르는 보이지 않는 혈관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붐 덕분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를 더 빨리, 더 많이 학습시킬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칩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브로드컴은 대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관리, 메인프레임 운영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물리적 서버를 여러 개의 가상 컴퓨터로 나누어 쓰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메인프레임 운영은 은행이나 정부처럼 엄청난 거래를 처리하는 중앙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이죠. 보안은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을 막아주는 방패이고, 인프라 관리는 기업 IT 시스템이 24시간 멈추지 않게 지켜주는 관리실 같은 것입니다. 특히 2023년 VM웨어를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가상화 분야의 매출이 크게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브로드컴은 반도체, 즉 칩으로는 데이터와 인터넷의 혈관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로는 기업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회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고객이 쉽게 바꾸기 힘든 핵심 영역이라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브로드컴 과연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반도체 쪽에서는 퀄컴, 엔비디아, 마벨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무선 칩 시장에서는 퀄컴과 경쟁하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 분야에서는 마벨과 맞붙습니다. 또 맞춤형 칩, 즉 에이식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다른 설계사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을 돌리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브로드컴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브로드컴이 설계하는 반도체는 단순히 만들어서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대기업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네트워크 칩을 바꾸려면 서버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손봐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 한번 브로드컴 제품을 도입하면 오랫동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쪽도 교체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컴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기업이 핵심 업무를 돌릴 때 필요한 운영 시스템과 관리 툴입니다. 은행의 메인프레임, 정부의 행정 시스템 같은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중간에 다른 회사 걸로 바꾸려면 전기 배산을 싹 다 바꾸는 수준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도 크고 돈도 많이 드니 쉽게 갈아타지 못합니다. 결국 브로드컴은 바꾸기 어려운 제품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단골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찾아오는 식당처럼 안정적으로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사 집중도입니다. 브로드컴의 무선칩 매출은 애플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칩을 브로드컴이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애플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쓰기로 하면 브로드컴 매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골 손님 하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둘째는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입니다. 반도체는 경기 민감 산업이라 IT 기기 수요가 줄어들면 브로드컴 매출도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교체를 미루면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셋째는 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규제 리스크입니다. 브로드컴은 인수 전략으로 몸집을 키워온 회사인데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VM웨어 인수도 규제 당국의 심사 때문에 한참 지연됐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수를 추진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브로드컴이 흐름을 놓치면 기존 강점이 금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이라 미중 갈등이나 반도체 규제 같은 이슈가 생기면 생산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국제정세라는 파도가 언제든 회사를 흔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브로드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요?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커질 때입니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서버와 GPU가 엄청난 속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초고속 네트워크 칩과 같은 스토리지 연결 장치인데요. 브로드컴이 바로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라는 자동차가 달리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브로드컴이 그 도로를 까는 회사인 셈이죠. AI 열풍이 거세질수록 브로드컴 반도체 매출은 같이 치솟습니다. 둘째는 클라우드 환경이 복잡해질 때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한 가지 클라우드만 쓰지 않고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소프트웨어가 필수인데요. 브로드컴은 VM웨어 인수를 통해 이 분야의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여러 공항을 연결해 비행기가 안전하게 오가도록 돕는 관제센터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성장 조건을 더해보면 그림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업들이 장기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이 뒷받침되며 폭탄 CEO의 인수합병 전략이 계속 이어진다면 브로드컴은 외부 환경에 불을 붙여주고 내부 체력이 뒷받침되는 이중 효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시대의 가속 페달을 밟히고 클라우드 환경이 더 복잡해질수록 브로드컴은 가장 크게 날아오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브로드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회사가 합쳐 하나가 되었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두 축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AI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기회를 잡고 있지만 동시에 고객 집중도나 경기 변동 같은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제품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기업이 진짜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자는 단순히 오늘 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 바꾸며 살아남습니다. 투자는 결국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들을 찾는 일이라는 걸 브로드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